스윗 테크니션 요점을 알고 싶으면 일로와. 이어서 이제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랑 연관된 기본 용어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가장 처음에 저희들 병원 가가지고 하는 게 뭐죠? 요즘에는 진짜 저희 코로나 아무 때문에 곳에서나 다 하는 다 하고 체온 있잖아. 측정. 그치. 네. 체온 재고 있고. 혈압제. 맞죠. 혈압기 있으면은 보통 고혈압, 저혈압 이제 확인해서 혈압 재는 거 진짜 많이 있고. 청진도 하죠. 그렇죠. 이제 청진해가지고 심박수 같은 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심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친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만약 수술 같은 거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취기가 딱 끼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체크되는 게 뭐가 있죠? 분당 호흡수를 그렇죠. 재죠. 네. 아프고 힘들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아지, 고양이들도 똑같이 판단을 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활력 지구가 몇 개가 되죠? 체온, 혈압, 그리고 심박- 심박수, 그리고 호흡까지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CRT라는 걸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얼굴 혈색으로 판단을 하지만 점막 색깔을 확인하죠. 잇몸을 들어서 그쵸. 강아지, 고양이들은 그 부분을 이제 CRT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네, 순서대로 그럼 체온부터 설명. 일단 가장 먼저 체온. 요즘 많이 재잖아요.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체온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체온의 중요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이랑 똑같아요.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 상태가 말 그대로 면역력 체계가 이제 외부 질병군이랑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온몸에 이제 열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제 세포들이 적절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도 37.5도부터 39도까지를 적정 체온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만약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친구들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 아이스팩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약물을 넣어줘가지고 체온을 이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체온이 낮은 저체온인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내려왔을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핫팩이나 아니면 담요 아니면 이제 담요 안에 이제 드라이기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친구들의 체온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많이 하고 템퍼처여서 T라고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P가 P. 있어요. P는 뭐예요? 어떤 용어의 약자일까요? 일단 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가서 감기가 걸려서 갔든 어디 배가 아파서 갔든 이제 가다 보면은 저희가 다 청진을 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마찬가지 저희가 피 같은 경우는 심박수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를 약어로 쓰고 있는데 일단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평균적으로 70에서 180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고양이는 80에서 200 정도로 이제 평균을 잡고 있는데 이게 심박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흥분했을 경우에도 심박수가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아이가 진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재는 것이 좋고 그 심박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평균보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솔직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주치의 선생님들께 빨리 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죠. 그렇죠. 부인한테 달려가가지고 이제 알려드려야 네. 이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호흡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T하고 P가 뭔지 설명을 드렸었고 R 호흡수를 저희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에서 뭐 거의 30회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것 같죠. 거의 네. 이제 호흡을 너무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 환경이 너무 덥거나 아니면 자기 몸이 너무 뜨거울 때 킥거리는 모습이 빈 호흡을 보이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이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호흡수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체온, 심박수, 호흡수까지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은 재게 되는데 병원에 오자마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죠. 그래서 호흡수는 정상 범위를 저희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멀쩡한 친구들도 과흥분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 환경에 지금 놓여 맞죠. 있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선 흥분한 상태로 내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진료실 이제 나가서 뒤쪽으로 들어왔을 때 팬팅을 하고 있습니다.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는 입원한 친구들은 이제 승훈 쌤이 설명해준 대로 장 내부 환경이 덥지 않은지 아니면 이제 너무
개방된 상태 유리창이 투명하잖아요. 시야적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헥헥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TPR을 잴 때 이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순서 네. 이걸 하면 좋다. 저희가 외우기 쉽게는 TPR이라고 순서대로 외우는데 거꾸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TPR이 아니라 RPT로. 이제 아까 그러니까 설명하던 부분 중에서 아이들이 과호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처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호흡수는 딱히 손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가 숨 쉬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아이가 분당 몇 회를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터치를 하면서 청진기만 살짝 대서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심박수를 먼저 재고 체온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항문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싫어요. 네. 그래서 체온을 먼저 댄 다음에 호흡수나 심박을 재게 되면 심박수도 매우 올라갈 거고 과호흡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는 호흡수, 심박수, 체온 체온. 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기본 검진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두 가지를 좀 더 확인하죠. 맞아요. 먼저 첫 번째로 BP라는 항목을 확인하는데 BP는 블러드 프레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혈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혈압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는지가 이제 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 측정하기 위해서 따로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는 것처럼 판촉들, 애기들도 이제 고혈압인 애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저혈압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점차 오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몸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죠. 일단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볼 수가 있는 게 CRT라고 모세혈관 충만 시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빈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 이제 잇몸 윗입술을 들자면 잇몸 쪽을 저희가 손으로 꼭 눌러봐요. 하얗게 되게끔 꾹 눌러본 다음에 손을 떼서 여기다 1, 2초 사이에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아이의 모세혈관 그 시간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이제 할 수 있게 빈혈이 있다고 빈혈이 판단을 할 수 있죠.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몸 안에 혈액이 부족하면 모세혈관까지 도달하기가 힘드니까 창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손바닥 눌렀다 떼보시면 2초 이내로 되돌아오거든요. 맞죠. 수혈이 필요한 친구들에서도 확인을 많이 하고 빈혈로 왔을 때에도 확인을 많이 하고 그냥 뭐 수술을 할 때에도 아이가 창백한지 창백하지 않은지 잇몸을 들춰서 CRT를 측정을 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 저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5가지가 되네요. 활력 징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T, 그다음에 P, R, BP, CRT까지 해서 5가지로 활력 징후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뭐 투약 방법, 투약 횟수 이런 조금 더 의학 용어와 가까운 그런 기본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